네, 반갑습니다. 저는 96학번 충북아동보호 전문기관 최은희입니다. 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아동 및 가족과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6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대 피해 아동 쉼터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외에 아동복지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으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 가정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가정유탁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점 관리를 잘하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전면허 취득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와 아울러 자신이 지원하는 기관이 요구하는 인지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동복지 분야의 시설에서 현장 실습과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 경험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원하는 기관이나 시설 중에서 필기시험과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기관이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에 맞춰 공부하고 면접 연습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평생교육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재가복지사업 등과 같이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노인복지관 이외에 노인복지 분야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시설로는 양로시설 등의 주거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의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맞춤 돌봄 사업기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보험기관으로는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센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첫째,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특성과 상황에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노인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은 기본이고 그 외에 다양한 자격을 갖추어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복지 분야의 자원봉사와 현장 실습 경험입니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자원봉사는 해당 기관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노인복지 분야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장 실습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취업하고자 하는 노인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 사업,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을 담당할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계약직 근무 경험은 자원봉사와 현장 실습을 통해 얻을 수 없는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복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계약직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전환되는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00학번 박수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대표적 기관인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상담사례 지원사업,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역량 강화 및 권익 옹호 지원사업, 직업 지원사업, 평생교육 지원사업 등 9대 영역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장애인 복지관은 등록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미등록 장애인, 그 가족과 지역사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로는 장애인 복지관 이외에도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복지 분야에는 취업 가능한 다양한 기관과 시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자기소개서입니다. 인성이 따뜻하고 바른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에 공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 내역을 봅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 복지 분야는 경험이 없으면 실수를 하거나 업무상 사고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분야 봉사활동 중에서도 발달장애인과의 대면 경험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회복지사는 선발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사업계획서 작성 등 행정 업무 처리 능력입니다. 학부 시절에 프로그램 경진대회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프로포절 작성이나 행정 처리를 해본 경험을 입사 서류에 잘 드러나도록 기록해 주시고 면접 시 이에 대한 경험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모건대학교 사람사랑 사회복지학과 10학번 김재현입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거기서 저는 지금 4년차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 모든 계층의 주민들의 복지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지역사회 복지기관입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사례관리, 지역조직화, 서비스 제공이라는 세 가지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동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향이 있어 민간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과 아울러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특정 주민 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종복지관인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도 취업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사 100만 명 시대인 지금 2급 자격증만으로는 취업문을 통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사로 현장에 취업하고자 한다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1종 자격과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운전이 가능해야 하므로 적어도 2종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를 권합니다. 이외에도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자격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 활용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만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자기소개서 또는 면접을 통해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봉사 경험을 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봉사 경험 중에서도 행정봉사나 단순 봉사활동보다는 말벗, 장애캠프 보조 등 클라이언트와 직접 대면하여 그들을 도와주는 봉사 경험들을 많이 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08학번 이영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친화 사업,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 가족역량 강화 지원 사업,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일반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의 문화와 가치, 가족의 문제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족복지기관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외에 가족복지 분야의 시설로는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 나눔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등이 있습니다. 가족복지 분야로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족의 유형과 환경에 대한 포용과 공감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와 가족복지 정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 및 시설이 있다면 평소에 봉사활동을 통해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채용 조건을 갖추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느 분야를 가더라도 현장의 업무뿐만 아니라 행정 실무도 요구되기에 엑셀, 한글 등 사무 관련 컴퓨터 자격을 취득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99학번 남지혜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을 도와 정신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정신건강 관련 기관으로 지자체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분야는 아니지만 종합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로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 분야의 전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과정의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학부 때부터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현장 실습과 봉사활동 경험은 매우 중요하며 면접 때에 분명 유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분야로 진로를 개척하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정신의학 용어는 사전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련기관은 면접 시 의학용어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06학번 박중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 자격관리, 사회보험료 징수, 만성질환 대상자 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이외에 여러분이 취업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노인인력개발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단이 있으며 공기업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지분야별 협회나 단체 등도 취업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차로 자기소개서, 자격증, 경력 등에 관한 서류 전형을 실시하고 2차로는 공공기관들에서 치르는 국가직무능력표준시험, 즉 NCS 시험을 치르고 3차 면접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대학생활을 하시면서 저학년일 때 봉사활동 및 기관실습 등 다양한 경력을 쌓고 고학년일 때는 NCS 시험 및 면접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울러 어느 기관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지원하는 곳에서 하는 일과 지원하는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하게 이 기관에 환경이 좋아서 간다는 마음보다는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취업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시 서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 중인 03학번 졸업생 양혜영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시군구를 포함해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적 부조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초기 상담을 실시하고 서비스 신청, 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민관 협력하에 통합 사례관리도 운영되어 복합적인 문제와 다양한 요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국어, 영어, 한국사를 포함하여 5과목의 시험과 면접을 거쳐 임용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시험을 치르기 위한 준비와 시간,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공무원 시험을 위한 강의나 교재 등이 많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각자의 공부 방법에 맞춰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와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그리고 사람 사랑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만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